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우리 롯데렌탈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장했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089-860번이고 어떤 회사인가 이 부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렌탈 하면은 다들 아실 거예요. 차 타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간단하게 뭐 제주도만 간다라고 해도 요 회사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거고요. 모빌리티와 일상 렌탈 서비스를 아우르는 국내 대표 종합 렌탈 기업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모빌리티와 일상 속 모든 렌탈 서비스라고 하는 가전도 있겠죠. 그리고 뭐 다른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 일단 우리나라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장기 렌터카라든지 오토리스, 중고차, 일반 소비재 렌탈, 뭐 정수기도 있을 거고 청소기도 있을 거고 세탁기도 있을 거고, 렌탈하는 부분이 요즘 가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뭐 그것도 있겠죠. 뭐 안마기 같은 거, 단기 렌터카라든지 아니면 카쉐어링, 그 다음에 뭐 카헤어링이라든지 퍼스널 모빌리티 이런 쪽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신다 그러면 뭐 태동기, 성장기, 재도약기 막 이런 식으로 나눠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회사 현황 같은 경우는 카쉐어링 서비스라든지 렌터카 정비, 그 다음에 리스 및 활부 금융, 그 다음에 베트남에 있는 렌터카 이렇게 있고요. 태국에도 렌터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죠. 오토렌탈 부분에서 국내 넘버원입니다. 렌터카 기업이고요. 오토렌탈을 보면은요, 뭐 렌터카 사업자로서 굉장히 크게 뭐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영업망을 통해서 고객 편의성도 증대가 되고 있죠. 리스라든지 아니면은 자동차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외 뭐 지점 현황을 본다라고 하면은 해외 같은 경우는 4군데가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국내에는 100군데가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죠. 일단은 지금 자동차를 꼭 소유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글쎄요, 뭐 일단은 요즘 뭐 2030 또는 넓게 보면 2040까지 해갖고요. 집을 사는 것보다 조금 더 내가 좀 좋은 차를 타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하지만은, 예전에 비해서 차를 리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차를 렌탈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포트폴리오 매출액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뭐 장기 렌터카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뭐 크게 증가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장기 렌터카 역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두 개입니다. 여기도 증가하고, 일단 단기 렌터카 이런 부분도 증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차량 인가 대수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요즘은 뭐 좋은 집을 요즘 집을 사기에는 너무 많이 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 사는 걸 포기하고 차라리 좀 좋은 것들, 명품을 내가 사서 쓴다든지 아니면 차량을 좋은 걸로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 심리가 조금 변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동차를 내가 뭐 산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꼭 옛날처럼 뭐 10년을 쓴다, 15년을 쓴다 이렇게 설정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사놓고 나서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좀 디자인이 익숙해지거나 그래서 뭐 새로운 차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걸 또 바꾸는 이런 트렌드도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가전을 샀을 때 10년, 차를 샀을 때 10년 이런 식으로 딱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트렌드에서는 조금 벗어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라든지 렌터 쪽 이용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고차 부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물량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요, 최고 역량의 경매장을 통해서 뭐 안정적으로 사업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인천에 있으면은 뭐 제물포, 수원에 있으면 뭐 다른데, 그다음 뭐 서울은 다른 곳 해갖고 뭐 중고차 매장들이 많이 있는데, 뭐 가끔 가다가 뉴스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이거 있다라고 해서 딱 가면은 막 협박해갖고 막 다른 차를 팔아 넘기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이 롯데 렌탈이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막무가내로 진행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중고차 판매 부분에 있어서 메이커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뭐 오토장기, 그 다음에 뭐 그린카라든지 오토리스라든지 매입 이런 부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차 판매 사업부도 자산 물량이라든지 유통 판매라든지 위탁 판매
이런 거 좀 보면 될 것 같고, 중고차 매각 대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 그 낙찰률도 마찬가지고요. 꾸준하게 1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6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전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우리가 딱 사가지고 몇 년을 쓰고 다시 버리고 또 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요즘은 가구 같은 것도 렌탈도 하고요. 가전 같은 것도 렌탈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PC라든지 아니면 출력기기, 사무실 같은 데 보면은 이제 프린트기기 이런 것들도 렌탈 사업도 많이 하죠. 그리고 통신, 전기, 전자, 방송 등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렌탈 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TV도 렌탈이 가능하고요. 안마기도, 안마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누워서 하는 거. 그것도 렌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정수기 이런 거는 예전부터 렌탈이 됐으니까 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뭐 지게차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렌탈 사업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반 렌탈 매출 뭐 구성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거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좀 골고루 나눠져 있죠. 뭐 가전, 레저, 취미라든지 패션 뷰티라든지 반려동물이라든지 골프라든지 이런 거 좀 보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지금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거를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해갖고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안정적 성장을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좀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좀 언급이 되고 있네요. 오토렌탈인데요. 견고한 시장 지배력과 B2C의 높은 성장세로 설립 이래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렌터카 시장에서 롯데 렌탈이 차지하는 부분은 보면은요, 꽤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설립 이후로 계속해서 1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내 영업점 지점 수가 100군데다. 그리고 해외가 뭐 베트남이 아까 전에 3군데였고 태국이 1군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B2B 그 수익성의 지속적인 증가라든지 아니면 단기 렌터카의 효율적 자산 운영을 통해서 수익성을 제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같은 경우 보면은 꾸준하게 18년, 19년, 20년, 그 다음에 20년 1분기, 21년 1분기 이런 쪽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단기 렌터카 가동률도 거의 한 10%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입니다. 10% 넘게 증가를 했죠. 한 4년, 5년 사이에. 일단 뭐 비대면이라든지 그래서 일평균 인당 처리 건수가 증가가 되고 리밋타임 감소가 되는 부분. 그래서 인력 운영을 좀 효율화한다. 그래서 인건비를 절감을 하고 수익성을 뭐 제고한다.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어요. 그 중고차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 역시 좀 굉장히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품질 신뢰 기반에서 경매장 경쟁력이 최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중고차 시장에서 되게 악명 높은 데가 인천에 많이 있죠. 뭐 재물포에 가면은 뭐 이렇게 막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막 뉴스라든지 아니면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막 이런 데서도 많이 나왔었어요. 허위 매물 올려놓고 사람들 찾아오면은 다른 거 강매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렌터 그 롯데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던 이 렌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뢰성이 있는 매매를 진행을 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에 100군데가 넘는 지점이 있다라고 하니까 어느 한 지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커뮤니티 좀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소문이 나겠죠. 그래서 독보적으로 차량 이력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롯데 오토 케어로 해갖고 지속적으로 차량 관리도 해주고 있고요. 촬영 고도화로 해갖고 27장을 좀 찍으면서 관리 부분, 품질 관리 체계 이런 부분도 좀 자랑으로 좀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 오토 옥션 중고차 경매장 운영 실적 같은 경우 보면은 낙찰률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64에서 64%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거의 한 3년, 4년 정도 만에 78%로 올라갔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양한 중고차 매입이라든지 매각 채널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매장만 가야 되는 거 그거는 아니다. 수출 확대를 통해서 수익성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중고차 수익성 재고를 보면은요 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죠. 매출액과 이익 이런 걸 봤을 때 여기에서 지금 8.1%인데 여기는 무려 24.8% 정도로 증가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자동차를 봤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 렌탈도 봐야 되겠죠. 수익성 높은 일반 렌탈 사업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A 기기라든지 측정기라든지 아니면 고소장비라든지 지게차, 그 다음에 신규 품목 이런 것들 다 해갖고요. 시장을 조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룹사 내 뭐 이렇게 매출액 같은 경우 보면은 2025년도에는 꽤 크게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빌리티 롯데 렌탈과 그 시너지를 통해서 카시어링 시장 내 뭐 경제력도 확보한다라고 하는데, 이 카시어링 같은 경우는 뭐 흔히 말해서 쏘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내가 만약에 인천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그 차를 타고 갈 때에는 막 4시간, 5시간 걸리고 있는데 비행기나 기차를 타면 1시간, 2시간 이렇게 좀 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할 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죠. 비행기를 탄다든지 아니면 기차를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나서 부산에서 돌아다닐 때는 차를 렌탈을 해갖고 움직인다. 그것들을 카시어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목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린카 보유 차량 내 자차라든지 위탁 비중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7년도에는 5,000대였는데 지금은 8,000대까지 늘어났다라는 부분이니까 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빌리티 운영 효율 극대화로 업계 최초로 영업이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차량 가동률 같은 경우도 지금 한 4년, 5년 전에 보면은 23%에서 지금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39%까지 가동률 움직였다. 월 매출 상승도 기본 요금, 탄력 요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최초로 카시어링 사업자이자 업계 최초로 영업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카시어링은 아까 전에 뭐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좀 빌리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내 차를 빌려주는 게 아니라 무인 비대면 어느 장소에 가면은 차가 있고 어플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운받아가지고 시간을 예약을 하고 돈을 지불하고 그 차를 갖고 이동을 하고, 내가 이동을 하면은 그 차를 거기다 놔두면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또 필요할 때마다 이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의미한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미래에 성장을 위해서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 로드맵도 제시를 했는데, 뭐 일단 자율주행, 그 다음에 전기차 전용 카쉐어링, 그 다음에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확장되는 차별된 뭐 고객 경험을, 거기에다가 모빌리티 플랫폼 리더 지위를 확보한다. 이런 식으로 일단 로드맵을 조금 제시를 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 기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선도적인 행보를 하겠다. 그러면서 자율주행, 테크 기업과 MOU를 체결을 했고요. 전기차 배터리 선도 업체와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게 에너지 솔루션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식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 사업 협력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뭐 디젤이라든지 가솔린으로 이용하는 차가 많기는 하겠죠. 근데 이거를 점차적으로 전기차 쪽으로 전환을 한다. 그래서 뭐 친환경 정책도 따라간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모빌리티 빅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갖고 여행, 항구, P2B라든지 쇼핑이라든지 마이크로 모빌리티, 뭐 전기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자전거 있잖아요. 도로에 있는 거, 공유 자전거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킥보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대중교통 카쉐어링, 아니면 카카어링, 아니면 뭐 카드사, 이런 쪽으로 다 연결을 해가지고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해가지고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고 내가 원하는 니즈에 맞게끔 선택해주는 이런 부분 서비스도 진행을 한다. 이렇게 좀 보면서 앞으로의 미래 성장 가치를 봤을 때 롯데 렌탈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매출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본다라고 하면은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요, 영업 수익 같은 경우는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 역시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보면은요, 2019년도에는 이렇게 됐는데, 어디였죠? 여기였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되겠고, 영업이익률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6.1, 7.1, 7.5까지 증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상장을 했어요. 모빌리티 시대의 렌털 산업 시너지를 기대한다라는 그런 이슈와 함께 자동차 임대업으로 롯데 렌탈이 상장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상한가 못 갔죠?
상한가 못 갔고요. 오늘 나오는 물량들을 보니까 사모펀드, 그 다음에 뭐 투신, 외인 이런 거 보니까 아무래도 보호예수 물량 완전하게 다 풀린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전체적으로 모든 물량이 한꺼번에 다 풀린 거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물량들이 오늘 나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요게 상장을 오늘 했기 때문에 분봉을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분봉을 본다라고 했을 때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저점을 낮춰나가는 부분이었는데 어차피 본다는 최저점이 여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얘를 공격적으로 접근을 한다 그랬을 때는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여기서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접근하기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로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라인을 꼭 잡아야 되는 거고요. 이 라인을 이탈하면 일단 정리를 해 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밀리다가 이렇게 저점이 좀 높아지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차라리 이런 데에서 조금 높은 자리라도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오늘 롯데 렌탈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요,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해요. 1년에 360만원 꽤 부담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1년에 120만원 할인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거 날짜 보면 얼마 안 남았네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두 번째 혜택은 저희가 방송반 채용 기간도 5일 동안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이해가 되셨다, 이해가 안 되셨다, 언제든지 저희한테 카톡 친구 추가 시 문의 남겨 주시면 되겠죠. 어디로 문의를 남겨 주시냐? 카톡으로. 어떻게? 홈페이지에 보면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사진으로 올려놨으니까 이거 보시면 굉장히 쉽게 접근이 가능할 겁니다. 이대로만 진행을 해서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랑 컨택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혜택도 받아볼 수가 있으니까 저희도 다 챙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문의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조금 위험하죠. 막 연속적으로 음봉이 크게 나오고 하루 살짝 반등 났다가 또 밀리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단기성 매매라든지 단타성 매매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뭐 매매하는 것들 보면은 최근에 이런 식으로 18일날, 18일날, 17일날, 17일날, 17일날 이거 뭐예요? 하루에 몇 개를 이런 식으로 단기성, 단타성 매매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유연성 있게 상승장에서는 좀 비중을 들어가고 진드감이 가만히 있다가 큰 수익으로 나오고, 이렇게 유동성, 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저희가 조금 종목 조절을 하고 비중 조절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도 이거 괜찮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연락을 한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